이제 실은 얼굴 연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늘 마침 경희대 한의대 고흥희 교수님이 오셨네요. 좀 사상체질 연구실의 주임 교수이시고 그러신데 오래전부터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사상체질에 관한 얼굴 연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 연구를 시작한 거는 얘기가 좀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요. 실은 남방형들은 목소리가 다 낮습니다. 근데 저는 더더군다나 좀 이게 성대가 두꺼워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 강의하면 꼭 마이크를 씁니다. 이 학생들이 몇 명 안 되더라도 제 목소리가 낮기 때문에 집중이 좀 안 될 수 있거든요. 뒤에 분은 좀 들리십니까? 예,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제 전문이 컴퓨터 그래픽스, 영상 처리가 전문인데 그 대상이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나리자 웃긴 것도 제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타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97년에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대구 개구리 소년도 제가 했었고요. 뭐 이상가족 찾기 할 때 뭐 얼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얼굴만 주로 이제까지 그걸 대상으로 기술을 구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은 이 얼굴과 DNA로 보는 재능 개발과 성공. 얼굴에 성공이 써 있다는 거죠. 자, 뒤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김연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 말이 됩니까? 운동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이게 얼굴에 나타나 있어가지고 경기 전에 이미 알았다.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안 믿어주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안 믿어주시네. 할 수 없지. 예, 경제계 두 거인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주력 제품인 삼성의 반도체, 현대 자동차, 또 이분들의 경영 방식을 보면 삼성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현대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이 얼굴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역시 안 믿으시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돼요? 네, 말이 안 되시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얼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을 보면 리더십을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래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지금은 좀 만만치 않죠? 예? 뭔가 있을 것 같다. 저렇게 그냥 세게 나가는 거 보니까 한 발좀 물렀을 텐데 절대 안 물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07년도에 얼굴과 재능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책을 썼는데 지금 뭐 가지고 계시네요 이미.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기업 경영, 제품 디자인 별 관계도 없는 또 지금까지 보신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CEO, 하나는 정치 이것도 관계 다 없는데 얼굴에 나타나 있대요. 근데 이것도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전문직의 정치, 법률, 문화 이런 것들도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피겨를 예를 들었는데 골프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 왜 골프 센지도 얼굴을 보면 압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골프 잘 치는 사람 알아요. 이미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K-팝, 그림 안 나타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섭렵했냐면 40개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총 몇 명? 1357명인데 실은 여기다가 이 책에 쓴 거는 40개 분야를 썼기 때문에 그냥 여기 40개 분야를 썼는데 제가 책에 미처 못 쓴 거는 20개 분야가 다 있어요. 60개 분야에 한 2,000명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는 이제 동서양의
재능과도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 사람만 봐가지고는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 할까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시아, 서양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봤죠. 그랬더니만은 그냥 다 얼굴에 써 있더라 하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견을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좀 틀릴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은 이제 그 성공 비결,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제 알면 그 메커니즘만 알면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하죠. 그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문장에는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얼굴이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생긴 대로 산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충 알고 계시죠? 그죠? 또 다른 게 생긴 대로 살까요? 혹시 몸은 아닐까요? 예, 몸이 생긴 대로도 삽니다. 조금 전에 얼굴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몸이라고 그래. 근데 실은 내가 생긴 대로 삽니다. 근데 왜 내가 생긴 대로 사냐? 우리 모든 말, 생각, 행동 다 내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뇌를 조금 다치면은 거기를 지배하는 부분이 전혀 쓸 수가 없게 돼. 근데 얼굴이 뇌를 담는 그릇이.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몸은 그럼 틀리냐?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키긴 하지만 힘이 없는 팔, 힘이 있는 팔. 몸도 맞아요. TV 시청을 잠깐 하시겠는데 이게 좀 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아까 인터넷 연결됐었구나. 저기 뭐냐면은 오늘 강의할 아웃라인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재밌게 진행이 돼 있거든요. 제가 출연한 프로그램인데 그 4월 17일 날 채널에 출연한 건데 그때 이제 뭐를 하고 있던 상황이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못 쏜다 안 쏜다 뭐 쏜다 핵실험을 한다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저 불러가지고 정말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사일 정말 쏠 것 같습니까? 하고 묻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할 얘기의 대강을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 저한테 이제 그런 거 물어와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좀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이 내용이 거의 아웃라인이 좀 들어있고 자세한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권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신 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근데 안 나오지? 이게 저기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저 뒤로 계속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아웃라인은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좀 못 믿으셨지만 지금은 좀 믿으실 만합니까? 그래요? 벌써 설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내 얼굴하고 재능하고 어떤 관계 있냐 하는 거 좀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선수는 어떤 사람들이 많냐? 제가 아까 스포츠 선수 얼굴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CEO 얘기는 대충 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K-팝 가수는 또 무슨 재능이 있냐? 오늘 또 그 다음에 우리 재능이 얼마나 세냐? 어디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걸 다 측정했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또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로는 좀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대충 짐작해 가시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게 된 그 배경은 어디냐 하면은 사실은 제가 이 회를 좋아합니다. 근데 자연산에 그것도 뭐 돈은 별로 없는데요. 바닷가에 가면은 꼭 한 번씩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맛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맛을 잘 느끼냐? 턱이 넓은 사람이 맛을 잘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한 사람만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너럴하게 대충 얘기합니다. 턱이 넓은 사람 다 맛 잘 느껴요. 거의. 근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다른 부위까지 남방형이면 완전히 잘 느껴요. 근데 저기 뭐냐면 다른 부위가 좀 북방형 부위가 많으면 조금 센서는 조금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근데 턱이 넓으면 혀가 넓거든요. 미각 센서가 많아요. 미각 세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맛을 잘 느껴요. 근데 이제 센시티브하냐 아니냐 하는 거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남방이면 센시티브해요. 근데 아니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회를 먹었는데 제가 조금 회 맛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이 자연산의 맛하고 그냥 양식하고 그러니까 구분이 돼요. 먹어보면. 근데 확실히 구분이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오키나와에 가가지고 자연산을 당연히 시켰죠. 근데 여행 가서 이제 거기 언제 올 거예요? 오키나와 언제 또 갈 거예요? 그래서 자연산을 시켜서 먹어보니까 이게 솔콩솔콩 하더라고요. 이게 자연산하고 이 양식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두 가지 맛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이게 살이 단단하면은 자연산입니다. 왜 자연산이 단단하냐면요. 먹이 찾으러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닭다리하고 닭가슴살하고 똑같아요. 저기가 또 하나는 이제 무슨 맛이냐면은 이 기름 맛이에요. 그러니까는 생선들이 기름을 올리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감칠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숙성을 시키면 감칠맛이 지방이 그 변해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오키나와 청정 바다에 굉장히 맛있는 회일 줄 알았더니 전혀 나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번개처럼 좀 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서 먹은 생선하고 오키나와 생선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는 김에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더라고요. 열대 바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먹을 게 많아요. 플랑크톤도 많고 해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 먹고는 안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살이 솔컹솔컹해. 더더군다나 열대바다에는 기름을 올리는 거는 뭐냐면은 추위를 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회를 드시려면 초겨울에 드세요. 이제 걔네들이 겨울을 날라고 지방을 잔뜩 올려놨거든요. 여름에 가서 드시면 우리나라도 별로 맛없어요. 겨울에 드셔야 돼. 그것도 초겨울에. 왜냐하면 걔네들도 이제 저기 동절기 지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사시사철 따뜻하니까 기름을 안 올려요. 그러니까 전혀 맛이 없어. 아, 바닷속이 이렇구나. 우리 한대바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무지무지 단단해요. 아, 그렇구나. 아, 바다만 그런가? 육상은 어떤가? 육상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나무들도 햇빛 많고 비 많이 오니까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열대 나무들은 전부 물러요. 한대 나무는 빨리빨리 못 자라니까 무지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원주택들 때는 전부 시베리아로 쓰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수입해서 쓰는 거는 문짝이나 하든지 뭐 문짝 뭐 이런 힘 없는 것들 가구나 하든지 이런 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남방의 억방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뇌는 어떻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뇌도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뇌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를 것 같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었냐면은 백이에요. 우리 백이 민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광명 무슨 왜 저 일제 한국학에서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 북방 민족이니까 시베리아에서 진화해서
하얀 것만 봐서 그냥 백이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동남아는 맨날 웅쁘게 봐서 색이민족이 있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확인하러 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 뭐 이런 거 전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과 재능과의 관계를 좀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달라진 비밀은 이제 이미 좀 대충 여러분한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조사했죠. 이제 그런 조사가 대충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조사해야죠 이제. 그래서는 인류가 보니까는 19만 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케냐 에티오피아 제약에서. 그래서 이때 16만 년 전에 얼굴에 복원상입니다. 이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10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뭘 가지고 가냐? 우리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해보면 그것들이 써 있습니다. 19만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10만 년 동안 살았다. 근데 그렇게 우리 한글로 써 있는 건 아니고요. DNA 돌연변이에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8만 년 전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만 년 전에 한반도에 이미 도착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 역시 DNA 가지고 갑니다. 이거 전부 이렇게 루트라든가 연도까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발달되어 있어요. 분자생물학에서는. 이건 제가 알아낸 게 아닙니다. 그 분자생물학의 저기를 문헌들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부가 이렇게 어디로 갔냐면 시베리아로 올라갔어요. 저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1만 3천 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북방민족은 이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오래전에 와가지고 누군지도 몰라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남방향이에요. 이거 왜냐? 이렇게 따뜻한 지방만 왔기 때문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는 남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북방향은 북쪽에 올라갔다가 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언제? 여기 최대 체종 빙기에. 우리가 2만 2천 년 전에 우리 빙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북방형, 이 사람이 남방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뿌리는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전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 미토콘드리아 DNA는 L0, 2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2부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2부가 있어요. 또 남자들은 Y염색체에 아담이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담이라고 그래요. 성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DNA는 그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럼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기후하고 먹이 채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아까 제가 60개 분야를 들여다봤다고 그랬는데 60개 분야 모두를 전부 기후하고 먹이 채집 두 가지예요.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상만 다릅니다. 원천은 거기에 있고요. 이게 뿌리는 한 뿌리인데 그냥 잎사귀, 줄기 이것만 좀 다르다는 얘기 뜻이에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예, 남방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히들 윤곽이 뚜렷한 얼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할 때. 근데 북방의 얼굴은 윤곽이 매끈한 얼굴이에요. 그럼 뚜렷한 얼굴하고 매끈한 얼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뭐 방송에 조금 잠깐 얘기를 했으니까 유륜각이 뚜렷하다는 것은 오목볼력이 심하다. 반대로 달리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오목볼력이 심하다는 건 라디에타다. 조금 더 뭐 얘기를 하죠. 이렇게 라디에타가 오목볼력이 심합니다. 왜? 방열 잘하려고. 남방형도 역시 따뜻한 데에 지나서 방열 잘하려고. 그러면 매끈한 거는 뭐냐? 하면은 매끈하면 오목볼력이 심하지 않죠. 자기 체열을 억제하려고. 뭐 간단해요. 사실은 얼굴 뭐 여러 가지로 생겨 있지만 그냥 이 두 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그런데 이제 각 부위별로 좀 그냥 보시면은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얼굴형이 아까 이거는 이게 보조선을 제가 좀 그려놨는데요. 오각형, 여기는 타원형. 각 증거는 어떻게 되죠? 원보다는 표면적이 넓죠. 그죠? 원이 가장 표면적이 좁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표면적이 넓고 좁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길이를 보죠. 얼굴 길이. 이거 짧고 길고. 그 다음에 이마. 한 부위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마 여기 좁고 넓고. 눈썹 진하고 흐리고. 그 다음에 눈 크고 작고. 코 짧고 길고. 두껍고 얇고. 여기 턱 각진 턱이고 V라인이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달리 생겼어요. 근데 이제 조금의 차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서 보지 않으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될 뿐이지. 이렇게 해서 저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면 여러분도 다 보이십니다. 뭐 저라고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이 상반되게 진화를 했다. 뭐에 의해서? 기후에 적응하더라고. 이유가 그뿐이에요. 저희가. 그렇다면 또 먹이 채집을 이제 에서도 발달됐다고 그랬는데 남방에는 열매 따기를 했죠. 왜? 해안가를 따르다 보니까 따뜻한 지방에 오니까 열매 따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바닷가에는 조개 잡고 육지에서는 열매 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이 열매 잘 찾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올려다 봤고요. 그 다음에는 뿌리도 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발달했냐 하면은 시각은 관찰력이 좋아졌습니다. 왜?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 구별해내야 되니까. 자기가. 열매 구별만 잘하면 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상상력이 발달했어요. 이 상상력이 어떻게 발달했냐. 뿌리를 캐는데, 뿌리가 좀 작은 뿌리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캐내면 일만 했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해서 이거 큰 게 묻혀 있을까? 작은 게 묻혀 있을까? 하고. 그래서 상상력이 발달했어요. 또 분석력은 또 왜 발달했냐? 하면은 먹이 종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열매 종류도 많고 저기 뭐냐면은 조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놈이 먹을 놈인지 못 먹을 놈인지 익은 놈인지 안 익은 놈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색깔 모양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 빨갛게 익었네. 이거 먹을만 하네.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고력이 그런 식으로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육이 또 어떻게 발달했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손팔을 썼어요. 열매 따고 조개 잡고 하다 보니까 힘쓰는 일은 없어요, 별로.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손팔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남방의 재능이에요. 이게 우리 본능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잠재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 대충 압니다. 저기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몸까지 보면 더더욱 잘 알죠. 저기를. 그러면 북방행은 어떻게 됐냐? 사냥을 했습니다. 어디서? 시베리아에서 아까 적어냈다 그랬죠? 시베리아 벌판. 이거 맨 눈밭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눈밖에 안 봐. 그러니까는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얀 거밖에는 몰라. 저기가 거의 하얀 거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어야 편해.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얀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 내려다보고 이거 활로 쏘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하다 보니까 어떤 재능이 발달했냐면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눈이 아까 작다고 그랬죠. 좀 기억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근데 북방인들은 눈이 작습니다. 일자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 감각이 발달해서 자세히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배치 관계는 잘 알아. 사냥할 때 유리하죠. 이 동물이 가만히 있는 놈 같으면 뚫어지게 봐야 되는데 이놈이 어디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로 갈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또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데 익숙하도록 눈이 기후에도 적응했지만 먹이 채집에도 적응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눈이 작아졌어요. 또 근육은 뭐냐? 어디가 발달하냐면 이 등 근육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이 발달했어요. 왜? 사냥으로 열심히 달아야 돼요. 또 창을 찌르려면 이렇게 찌르려가면 창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찔러야 돼요. 돌을 던질 때도 이렇게 팔만 던지면 안 되고요. 몸을 써가지고 체중을 실는 동작은 모두 다 등 근육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 근육이 매우 발달됐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력은 창의력이 발달했습니다. 북방인들은 창의력이 다 좋아요. 자기가. 왜 그러냐? 빨리 도망가는 놈 잡으려면 뭔가 수를 써야죠. 그냥 뒤만 이렇게 쫓아가지고는 못 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여기 쫓을 테니까 너 좀 기다리고 있어. 앞에는 짜가지고 뭔가 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수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야 잡히지. 근데 더더군다나 빙하기이기 때문에요. 동물도 적어요. 사람도 적지만 많이. 빙하기 뭐 먹을 게 있어야 많이 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보면은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이런 걸 술수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 뭐 자연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결단력, 투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죠. 왜 동물하고 싸우려면 투지 없이 싸웁니까? 근데 열매 따는 셈이 투지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별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북방향하고 남방향은 이렇게 달리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뇌는 또 어떻게 달라졌냐? 아까 뇌가 생긴 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뇌는 어떻게 달랐냐면 아까 관찰력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남방에 눈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이 크다는 건 뭐냐면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4인치 텔레비전, 40인치 텔레비전, 100만 화소, 150만 화소 이거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크면 망막이 크고 망막에 시세포가 있는데 시세포 수가 많고 그러니까 물체가 세밀하게 보인다. 그래서 눈 큰 사람은 관찰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크면서도 이 눈에 보이는 상을 처리하는 건 어디서 처리하냐면 우리 후두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후두부가 튀어나와 있는 사람, 흔히들 뒷장구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관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큰 데다가 후두부까지 튀어나와 있다. 아, 그러면 이게 뭐 관찰력 물어볼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남방형, 이게 인도네시아의 유도인호 대통령이거든요. 뒤통수를 한번 보세요. 좀 어둡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북방형인 이명박 대통령은 납작해요. 저기가. 그게 눈도 작은 데다가 뒤통수도 납작하다. 이러면 이건 관찰력이 좀 별 볼 일 없어요. 저기가. 근데 이 서양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뒤통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눈도 큰 데다가 뒤통수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관찰력이 매우 좋습니다. 저기가. 이거 관련돼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림을 아주 세밀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좌뇌우세형인데 아까 좌뇌우세형이 분석력, 판단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이 좌뇌우세형이에요. 그러니까 남방형이면 대체로 좌뇌우세형이에요. 자기가. 그 다음에 북방형이면 어떠냐 하면 짐승을 이런 식으로 사냥을 했다고 그랬어요. 공간 감각이 발달하고. 근데 여기서는 뭐에도 주목을 해야 되냐면 또 다리와 등 근육이 발달했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두상에 주목해야 돼. 아까도 뭐 두상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두상에 주목하는데 왜 두상에 주목하냐? 그러면 뇌 운동 영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운동 영역이. 이렇게 솟아 있다. 이건 운동 영역이 내가 크다 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은 꼭 몸을 쓰고 싶어요. 내가 자꾸 시키거든. 그러니까는 두상이 이렇게 둥그런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잘 못 있어. 어딘가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직업도 그런 직업을 택하면 되게 재밌어 자기는. 남방이한테 돌아다니는 직업을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해. 되게 가기 싫어. 무슨 핑계를 대서 이제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운의 우세인 거예요. 그래서 결단력, 창의력은 뛰어나지만 자주 뭘 돌아다녀요. 저기가. 그래서 이제 둘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냥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히만 비교해보면 남방형은 관찰력, 분석력이 좋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북방형은 공간감각, 직관력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격은 남방형은 침착, 치밀하죠. 얌전해요. 근데 북방형은 성급 발달. 우리가 빨리빨리 이거 다 북방형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가 성질 급한 거 역시 북방형이에요. 우리가 북방형 65% 내지 55%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사회성은 뭐냐면 남방애들은 개인주의예요. 왜? 열매 따러 가는데 2-3시면 충분하거든요. 혼자 가도 돼. 근데 짐승은 2-3시 가면 도저히 못 잡아. 20-30명이 가야 돼. 그러니까는 때로 몰려가 다녀야지 재미있지. 한둘이 다니면 전혀 재미가 없어. 북방애가. 그래서 우리는 여행도 한 차로 가야지. 2-3시 가면 안 돼. 별 재미없어. 그래서 북방애와 남방애는 얼굴과 뇌가 정반대로 생겼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일시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해요. 와, 나는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안 그래. 그러면서 하거든요. 아니, 전혀 다른 사람끼리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런 꼴입니다. 관찰력이 다른 정도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동이 다른 정도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관찰력이 다른 정도는 조금 보기가 힘들어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두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중일이냐
아니면 동남아시아냐? 아니면 서양이냐? 자, 이 그림은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한중일. 여기는 어떻게 알으셨어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아셨습니까? 아, 벌써 제 강의가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제가 다음 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겸재 정선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태국화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그림 별로 없잖아요. 그죠? 또 남방에 가면 이런 그림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지 뭐. 당연히 다르니까 다르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뭘 보고? 눈을 봅니다. 눈을. 그러면 이거는 어떻죠? 이 눈하고 이 눈. 이게 뭐 전문 용어로 안와라고 그럽니다. 눈 동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크기. 오른쪽이 크죠? 예? 눈동자가 크다는 뜻입니다. 저기가 또 세로로 가로로 길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세로로 썼습니다. 눈동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가 눈이 작으니까 세밀하게 안 보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는 세밀하게 보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지금 너 그리다 말았어. 뭐 하는 거야? 더 그래야지. 더 다 보이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만 그리면 땡이야. 그러고 나머지는 여백이 미래. 여백이 뭐 없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거라고요. 여기야. 그러니까는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여백이 별로 없어요. 다 보이는데 왜 안 그려? 그걸 보이는 대로 그려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거는 어느 지역 그림 같습니까? 예? 서양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다. 예, 서양합니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이시죠? 예? 눈 동자로 이렇게 있다며.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밀하게 보여.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려. 또 더더군다나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남방인들은 손하고 팔이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방형 그림은 서양도 남방형입니다. 다. 남방형 그림은 이렇고요. 북방형 그림은 이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등 근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서 등이 자꾸 관여를 해. 그래서 속도를 빨리 그립니다. 자기가. 그래서 글씨를 쓸 때도 붓글씨를 쓰면 갈필이 나오는 이유는 등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방형 글씨는 갈필이 없습니다. 없다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없고요. 북방형 글씨는 샥 써야 저기거든요. 자기 성격에 맞거든요. 성격에 맞게 쓴다고 힘있게 쓴다고 쓰는 건데 그게 등 근육이 작고 글씨를 쓰는데 무슨 글씨를 쓰는데 등이야. 근데 등이 발달했으니까 이게 자꾸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글씨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씨만 봐도 그러니까 대충 얼굴을 알 수 있어요. 그림 봐도 알 수 있을까요? 거의 짐작이 가요. 정확한지는 아니지만 거의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관찰력에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유도 나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 저한테 대답도 안 하죠. 대답하겠어요? 대통령인데. 그 이제 남방향하고 북방향은 얼굴과 뇌가 정반대다. 근데 정말 그럴까? 이제는 믿어지세요? 아직도 조금 믿으실까? 그래서 한번 주변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마주 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니까 한번 인사를 안 나누시네. 인사를 안 나누시라고 부탁을 했는데 양쪽에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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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탁 들어주셔서. 근데 인사 나누라고 드린 말씀은요, 여러분이 아마 대충 아시는 분들인 줄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사람 남방인지 북방인지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좀 뭐 어쩍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나눈 척 하면서 좀 보라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 재능을 알고 싶으신 분 두 분만 모실게요. 그런데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상반된 분을 모셔야 좀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 강의 좀 후반부에 가서 그냥 원하시는 분들은 다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시는데 제가 좀 지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좀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또 괜찮으세요? 예.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이분은 조금 실은 남방에 가까우신 분이세요. 굉장히 이제 보이시죠? 예? 예, 이분은 좀 북방에 좀 가까우신 분이시고. 저 남방형 아닌가요? 아, 남방 인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네. 손을 들어서 제가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네. 저기가 두상은 조금 납작한 편이거든요. 네. 저기가 네. 그리고 눈도 조금 크신 편이고 그런 끼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얼굴이 좀 기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돼요. 사실은 더 조금 저기는 옆에 앉아 계세요. 북방 거기 가까우시죠? 네, 나오고. 예. 그러면 아니 손을 안 드셔가지고 제가 여자분이라 조금 얼른 이렇게 좀 그러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혹시 스키 타세요? 네. 예? 잘 타시죠? 잘 탄 거 같진 않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침에 배웠으면 저 오후에는 중급에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후에는 중급에를 가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두상이 둥그신 분들은 스키를 다 잘 탑니다. 왜? 두상이 둥근 사람은 북방에 가깝다고 그랬죠? 어디서 진화했어요? 집에서 진화했어요. 맨날 물속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스키가 이미 몸에 배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만 익히면 그 다음 중급을 합니다. 초급은 건너뛰는 겁니다. 거의. 오전에 초급, 오후에 중급. 근데 좀 스키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좀 헤매시는데 중급은 한참 있다 가세요. 예, 왜냐하면 남방형들은 미끄럼에 대한 평행 감각이 없거든요. 네. 진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저기 타실 때 네. 그거 뭐지? 롤러스케이트 타실 때도 좀 혹시 타보셨어요? 저 눈 오면 그냥 앉아서 가요. 그러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좀 없으세요. 아, 네. 저기가. 근데 연습하면 또 돼요. 네. 저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성격도 좀 비교적 차분하시죠. 네. 그리고 정적인 걸 좀 좋아하세요. 대체로. 네. 여자로서만이 아니라 네. 거의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돌아다니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옷을 이렇게 입으셨는데 이런 옷 계통이 많으실 거예요. 여자지만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무늬 많은 것도 이런 옷, 이런 정도의 무늬 많은 거는 좀 싫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딱 자기가 보이는 대로 여기는 반대세요. 조금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근데 이제 예,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요. 그거는 스크리닝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의 눈에 튈까봐 내가 이 옷을 못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뇌는 이미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아니라는데 난 저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또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잘 생각해 보고 이제 이따가 또 끝나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다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두 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총체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진화에 대한 선천적 능력, 흔히 재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재능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는 잘 몰라. 뭐가 있는지. 정말 있어. 맞는 거야? 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이거는 강조하고 있죠. 노력 많이 해라. 근데 이제까지 엄청 강조하고 있어. 노력해서 뭐 어떻게 잘 됐다. 어려움은 있었는데 뭐 잘 됐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게 더 훨씬 크게 잘 잡았어요. 그런 사람이 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력한 게. 그래서 저는 여기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저는 이리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능에 주목하십시오. 자기가. 그러니까는 노력해서 잘 됐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예, 또 다시 뇌를 비춰드리겠는데요.
여기 운동 영역이 있는데 이 운동은 여기 써 있는 자발적인 수위 운동입니다. 자기가 뭔가 시켜서 하는 운동이고요. 요거는 감각에 따라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 뇌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다 뇌가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게 이미 진화해서 발달된 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식했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그 뇌가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 이거 머리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쪽 뇌는 별로 안 발달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별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죠. 나 스키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는 중국 갈 수 있어. 이거는 이미 발달이 있기 때문에 금방 습득이 되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신경 안 쓰는 거는 자기가 그 원리가 발달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농담을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자, 재능을 잘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호랑이가 동굴에서 호랑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웠어요. 정성 들여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사냥할 때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러줬어요. 야,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란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활보를 하면 모든 동물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갈 거야. 하고 이제 엄마가 일러줬어요. 호랑이 새끼한테. 야, 이제 너 좀 나가봐. 근데 호랑이 새끼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사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지금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겁 먹고 나갔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여우가 봤거든요. 호랑이 새끼가 이렇게 겁을 먹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여우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 아, 지금 이럴 때 기선제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여우가 호랑이한테 다가가지고 뺨때기를 쫙 때렸어요. 호랑이는 지금 겁먹고 있는데 여우가 와서 뺨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이거 세상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동굴로 도망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여우가 나 때리던데?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 그래. 야, 여우가 지금 뭔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나가봐. 보무도 당당하게.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토끼가 와가지고 호랑이가 팍 때렸어요. 아까 여우가 이 호랑이를 때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때렸어요. 이 호랑이는 아직도 겁먹었는데 이제 2번 맞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른 동굴로 돌아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나 정말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는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임마, 너는 호랑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재능을 잘 모르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어흥하고 지었으면 될 건데 이게 다 도망갈 텐데 그럴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우선 이제 스포츠 재능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얘기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연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김연아가 저번에 우리 세계 선수권을 하고 나서 아, 나 재능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왜? 2년 동안 놀았거든요. 근데 1부 리그, 2부 리그 막 얘기하고 있다. 아스나마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본인도 놀란 거예요. 이제야 뭔가 있는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재능? 본인도 잘 몰라요. 그냥 왜? 나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뭔지 잘 몰라. 근데 저는 알아요. 주무기부터 비교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김연아의 주무기는 트리플 러츠 플러스 트리플 토르프라고 하는 뭐 잘 모르면 3번 연속 도는 거예요. 3번 연속 2번. 근데 그 점수가 10점이에요. 아스나마우는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3바퀴 반을 돕니다. 근데 한 번밖에 못 돌아요. 근데 그 점수가 8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김연아가 이기죠? 아싸마오 지겠죠? 점수라니까 저희가. 근데 여기서 의문은 아싸마오는 이 기술을 몰랐을까요? 이 기술? 김연아가 몰래 연습했을까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썼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해요? 지기로 작정한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아싸마오. 그동안 뭐 했어요? 그 사람 밥만 먹고 스케이트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해요? 모르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도 했고 또 김연아 2년 동안 놀 때 또 했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해볼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신문을 봤어요. 혹시 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그 얘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돼도 실패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큰 대회 나가가지고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어쩌다 한번 되긴 됐는데 저희가 그럼 점수 확 깎이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못하는 거예요. 질 줄 알면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미 알았다고요. 이거 사실은 6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을. 2010년도에 그 동계올림픽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책을 펴내지는 못했지만. 조사해 보니까는 뭐 주무기가 다른. 한 사람은 칼 들고 하나는 창 들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 그러니까 저는 저기 김연아 그거 볼 때 무슨 마음으로 봤냐. 야 제발 넘어지지만 말어. 그럼 금메달이야. 하고 봤거든요. 여러분은 누가 이기냐 하고 열심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을까? 김연아는 왜 10점짜리를 아싸마오는 8.2짜리를 얼굴을 분석해봤어요. 두 사람 얼굴을. 이미 이제 그런 아까 얘기 드렸죠. 시베리아, 뭐 남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나타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똑같이 두상 얼굴 길이 이렇게 11개 부위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놀아가지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파란 게 북방형 부위입니다. 김연아는 9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싸마오는 5개. 그래서 김연아가 4개가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저기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북방형 재능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겨에서 왜 북방형 재능이?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저기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빙판 정력이 뛰어나다. 이미 저는 다 아시는. 그 다음에 사냥했으니까 등과 다리 근육이 발달돼 있다. 또 사냥했으니까 강심장이야. 김연아가 강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심리치료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타고났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거기 더더군다나 이 두상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건 두상이 울룩하고 납작하죠? 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의 운동력이 더 발달해 있고 여기는 좀 덜 발달해 있고 은메달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사실은 세계에서 2등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메달을 놓고 싸우다 보니까 좀 그런 거지. 굉장히 잘한 거예요. 북방이 아니면은 이 스케이트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형 중에도 이렇게 두상이 매우 둥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잘 타요. 그래서 제가 쏙 나오시니까 스케이트 타십니까? 물어보고 저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로 주무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프로는 재능, 아마추어는 노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별로 노력 안 하거든요.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근데 프로는 맨날 노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궁극적 세계에 가서는 어느 정도 노력할 때는 되죠. 이제. 그 제2의 김연아. 그럼 예측할 수 있냐? 이제 아까 예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측할 수 있다. 어떻게? 얼굴만 같으면 그냥 잘한 거지 뭐. 얼굴 닮아 있으면 그냥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김혜진이라는 선수인데 김혜진을 좀 꼽고 있습니다. 뭐 조금 아직 미완의 대기이긴 하나 이건 대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쭉 보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이 재능 차이를 조금 더 보죠. 근데 시간이 지금 9시 반에 우리가 끝나야 되죠. 하하. 이 피겨, 스피드, 쇼트랙 이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쇼트랙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고 그다음에 금메달 이제까지 올림픽에 걸린 금메달 중에 40개 중에 19개를 가졌어요. 거의 절반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맨날 쇼트랙에서 금메달 따니까 당연하지. 근데 우리 세계 인구 중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5천만 원 다 아시죠? 그런데 0.7%입니다. 65억이에요. 근데 65억의 인구가 올림픽 금메달은 거의 반을 가져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 좀 조사해 보면 안 돌아가네. 이게 동영상이 되던데. 안 되네요. 가만있어 보자. 이것도 안 되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올림픽 메달리스트 32명 있는데요. 얼굴을 분석하니까 100% 북방이에요. 32명 모두가. 반대로 얘기하면 북방이 아니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겨하고 스피드하고 쇼트랙하고 차이는 뭐냐? 팔다리인데 남방이들이 깁니다. 북방이 짧고요. 왜? 추위에 견디려면 길어가지고는 견디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연아는 뭐냐면은 북방이 얼굴에 남방형 팔다리입니다. 왜? 춤을 추려면 우아하게 추려면 길어야지. 짧은 가지고 이렇게 추면 별로 우아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반대로 여기 쇼트랙 지금 안 나왔는데 쇼트랙은 다리가 짧아야 돼요. 왜? 쇼트랙이잖아요. 트랙이 숏이에요. 그러니까 뱅뱅 도니까 어떻게 다리가 짧아야 평행을 잘 유지해요.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는 이 코너링 돌 때 샥 추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셨으면 그거 보이거든요. 왜 그렇게 그 코너에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추월을 잘하냐? 다리가 짧아서 평행을 유지를 잘하니까 거기서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다리가 긴 사람은 흔들려 가지고 안 돼. 이게 무게 중심 높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센 거예요. 우리는 북방이 많다 보니까 쇼트랙에 세고 이 롱트랙 이게 스피드라고 얘기하죠. 롱트랙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근육을 엄청 발달시키면 이제 세집니다. 힘이 저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조금 어느 정도 아주 길지 않으면 코너 할 때 코너링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승훈이 맨날 코너링 연습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가 근육을 발달시켰으니까 거기는 가고 코너링 연습을 잘하면 거기서 추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기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김연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망 종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뭘 잘할 수 있다. 알파인 스키 잘해. 왜? 예? 알파인 스키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게 평행 유지에서 잘해. 그게 뛰어난 재능인데 뛰어난 지금 선수가 안 몰리다 보니까 성적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의 후보 선수들을 1위 가져오면 국가대표는 그리 가라 그러고 그 후보 선수들 벤치워머들 1위 오면은 뛰어난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빙상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어요. 1위 와라 1위. 설상하고 빙상하고만 다르거든. 저기가 이게 동영상이 있었는데 안 되네 지금. 저기 이걸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좀 여러분도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알파인 스키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골프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골프도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팔로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지만 실은 등 근육하고 다리 근육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형들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골프 선수들 얼굴 분석해 보면은 74%가 북방형이에요. 저기가 거기다가 체형들도 이게 북방형 체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짧고 저기 골반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북방향 체형인데 골반이 좁은 사람은 남방향 체형이고요. 근데 골반이 넓은 사람이 왜 골프에 유리하냐? 골반이 넓은 건 무슨 뜻이죠? 이제는 좀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등 근육이 등이 넓다는 거거든요. 등이 넓으면 뭐냐? 등 근육 다발이 크죠. 자기가 또 허벅지도 탄탄하죠. 크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골프는 등 근육으로 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이것도 좀 박인비 하는 거 좀 준비했는데 돌아가지 않아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향 재능이 조금 저기 했던 거는 이 어프로치나 이런 퍼팅 이런 것들이 좀 남방향 재능입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은 100%가 아니고 74%가 저기 했던 거예요. 북방향 했던 거고.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 가도 두 패로 놀아서 가는데도 거기도 양쪽을 다 쓸고 있어요. 지금.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인구의 0.7%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건 좀 지나가고요. 또 이것도 유망 종목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원시시대 먹인 남방향은 이렇게 열매입니다. 또 북방향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업에서는 이 반도체 작고 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동차 크고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있어요. 서로 간에 상관이 있어요. 이병철 전 회장 중간형입니다. 남방향 플러스 북방향 중간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품들을 주로 이런 걸 택했어요. 초창기에. 근데 현대 정주영 회장은 이런 것만 택했어요. 자동차, 선박, 중공 이런 것만 택했다고. 나중에 현대전자를 하긴 했지만 IMF 때 결국은 해가지고 지금 건설 이런 것만 있잖아요. 자기 재능에 잘 맞춰요.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성격과 제조 방법을 직관적으로 그냥 압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대충 어떻게 하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다른 기업이지만 또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제품을 잘 선택했기에 세계 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반대로 선택했다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우주 회장이 조금 다시 하려고 뭔가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방송에서 또 묻더라고요. 저번같이 꼭 이제 앞에 것만 물어요. 뒤에 걸 안 묻고 저한테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설 쪽은 하지 마시라고. 좀 김우중 회장이 전형적인 남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작고 정적인 걸 하시면 좋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어울리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남방향 업종이고요. 이거는 북방향 업종입니다. 그래서 저기 롯데 이거 남방향, 전자화학 남방향, 그 다음에 에너지 통신 이거 남방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고 동적인 것들, 그 다음에 중공업, 기계, 철강, 운수, 건설 이런 사람들은 다 북방향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도 생긴 대로 해야 된다. 이제 좀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CEO는 어느 쪽이 좀 많을까 하고 또 좀 조사를 해봤죠. 이제 북방향 기업하고 남방향 기업이 있는데 CEO는 어느 쪽이 많을까? 북방향이 많을 것 같았어요. 저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왜? 기업이 뭐 몇만 그렇게 됐잖아요. 적어도 많이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럼 그걸 리드하는 사람은 뭐예요? 북방향 사장이 단체를 했으니까 거기 북방향 중에 뛰어난 사람이 CEO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더라고요. 어떻게? 남방향이 82%의 대기업, 30대 대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저기가 그것도 적당히 한 게 아니라 일방적이죠. 완전히. 북방향은 3.6%인데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30대 대기업 CEO 중에. 나머지는 중간형 몇 사람 있고요. 셋인가 넷인고. 나머지는 몽땅 남방향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
필요한 CEO들의 능력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시대의 관찰과 분석이더라고요. 잘 관찰을 해야 돼. 워낙 빨리 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래를 얘기해요. 관찰 분석을 하고 미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야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리드는 북방향이 잘하긴 하지만 이거는 남방의 재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틀려버리면 결단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엉터리 결단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기우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북방향의 CEO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뭐 재능의 변화는 여기는 중간형에서 남방형, 여기는 북방향에서 중간형 이렇게 남방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기업이 됐고요. 그것들을 정말로 그러냐? 30대 대기업만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저기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중소기업, 은행, 공기업 돼봤죠. 나도 저기가 믿지 못해서. 그랬더니는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중소기업이 좀 낮은 이유는 중소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돼. 조건도 악조건이고. 그래서 조금 난방이 좀 낮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이 없어요. 관리만 잘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난방이 이게 주특기거든요.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 난방이 뭐 일방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난방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35에서 45%. 반대로 북방은 65에서 55%. 난방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방적이더라고요. 근데 더더욱 저기 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이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올바른 경영을 하지.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관찰을 제대로 못하면 올바른 경영은 할 수 없다. 거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가도 봐도 이렇더라고요. 완전히. 아까도 그 방송에 좀 얘기했죠? 제가 난방이니까 그러냐고? 이거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책에다 다 써놔가지고. 저기가.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정치가라고 그러지만 대상이 정부일 뿐이지 다 CEO들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같은 재능이에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재능입니다. 자, 그래서 난방이 우세한 분야는 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여기 기업 CEO, 정치가, 작가, 대학 교수, 판사 이렇게 정적인 직업들은 모두 다 난방형입니다. 그 중에 좀 저를 놀라게 했던 건 시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왜 그러냐 하면 북방이 쪽에 가깝더라고 조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시는 짧은 전곡을 찔러야 돼. 전곡을 잘 찌르는 사람은 북방향이야. 심장을 잘 찔러야 사냥이 되지. 다리 어떻게 찔리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 시인들이 북방향이 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카피라이터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들은 다 북방향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자들은 남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남자에 비해서는 조금 북방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같은 직업에 대해서. 왜? 여자들은 주로 발달한 게 남방형적인, 그러니까 가사라 육아.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남방형이더라도 어떻게 외부로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퍼센트 정도. 남자가 80% 그러면 여자는 60%이 정도 차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화 이거 하나만 더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저기를 가겠습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K-팝 가수들 한번 저기를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죠. 그랬더니 남자는 73%, 여자는 86%가 북방향이에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북방향. 노래 부르는 사람도 다 북방향. 저기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북방향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K-팝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노래, 춤, 군무더라고요. 근데 북방향 재능에는 크고 높은 목소리는 북방향의 재능입니다. 그러니까는 얼굴이 길고 턱이 V라인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높은 목소리입니다. 이유가 뭐냐? 성대가 가늘어요. 왜? 북방향들은 사냥 팀이 구성돼 가지고 저 멀리까지 야 지금 쫓고 있으니까 너 저 대기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방향은 뭐야? 야 뭐 대기하고 뭐 있어 여기 올라가서 따면 되지. 그러니까 통신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멀리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크고 높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사냥팀에 낄 수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아까 이렇게 타원형이다 보니까 아 하고 하면 이게 공명기관입니다. 이게 성대가 짧은데 공명기관도 뾰족해. 그러니까 기타 짧은 줄 높은 소리 그거 똑같아요. 플룻 높은 소리 나는 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크고 높은 목소리입니다. 뭐 다리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협동력 이거 군무 치려면 여러 가지 잘 서로 맞춰야죠. 그것들은 북방이 단체 행동을 잘하니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방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능이 각 분야에 다 써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내면 내 얼굴하고 이거 맞춰오면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재능이 있다 하는 거 좀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좀 이제 강남 스타일만 얘기하고 조금 지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 스타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냐 하는 걸 또 봤죠. 그리고 이제 젠틀맨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하고 제가 저한테는 맨날 그거 얘기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합니다. 자, 강남 스타일은 보니까요. 이런 첫 장면이 남방향을 폭 찔렀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밝은 분위기. 동남아시아가 화는 분위기잖아요. 낮이 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방이한테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방이한테 맞는 거는 이런 겁니다. 무채색의 어두침침한 분위기. 저기 또 하얗고 까만 거. 색이 별로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맞는 저기들이. 이거는 남방이한테는 양념이고 반대로 북방이한테는 이게 양념이고 서로. 왜냐하면 자기 본능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본능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친숙하지만 자기 본능이 없는 거는 새로운 거죠. 재미있는 거고. 음식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맨날 김치찌개 맛있죠. 익숙하죠. 근데 한 번쯤은 스테이크 먹어야지. 이런 꼴이에요.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섹시함이 있어야 돼요. 남녀 간에는 늘 기본이 이 세상의 말을 두 마디로 줄인다면 하면 먹이와 성선택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보존이 됐어요. 그것도 한마디로 줄인다면 먹이. 왜냐하면 여자들은 먹이를 잘 구하는 남자한테,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아까 능력 있는 남자가 뭐냐? 먹이 잘 구하는 남자예요. 그래서 먹이 한마디로 다 이 세상은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에 가면은 딱 먹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섹시함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절히 섞여야 되는데 우리 젠틀맨은 이거 해가지고는 남방에 별로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춤 추었다? 말이 말 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남방인들은 말 안 탔거든요. 그러니까 반응 안 해요. 그런데 실은 이런 춤이에요. 혹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여행해 보시면 손가락 이러면서 이렇게 추는 춤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춤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렇게 춰야지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본능 속에 딱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싸이가 딱 추거든요. 근데 북방의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우리한테 친숙하면서 새로운 거 그런 거 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렇게 야자노목을 우리 할 때 발달한 근육이 이미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 속에 이렇게 발달돼 있고 내가 혼자 주장이 그러냐? 아니. 반응한 순위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다. 자기가 어디가 많이 반응했냐? 그게 중국, 일본 별로 반응 안 했잖아요. 북방이 많아서 그래. 자기가 다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좀 큰 그림을 그리자면요 시간이 없어서 좀 제가 다 말씀을 여기 뒤는 준비는 해왔는데 저기 뭐냐면은 이 동북아시아만 북방에 있고 나머지는 다 북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기 있는 춤을 추려면 또 뮤직비디오를 만들면 남방 걸 만들어야 돼. 거기다 북방을 써.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름하여 김치버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레로 가라는 겁니다. 발레 이거 다. 왜 위를 쳐다봐? 위에 뭐가 있는데? 열매가 있단 말입니다. 또 왜 발끝은 들어? 춤을 추면서. 우리 애는 발끝 들고 어디 있어? 춤에. 또 왜 뛰어가서 이렇게 폭 뛰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자는 또 왜 들어올려? 다 열매 따는 동작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근데 그거 춤 하나만 보고 하면은 이제 운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림도 보고 저기 글씨도 보고 여러 가지를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거는 열매 따기 춤입니다. 근데 단지 백조의 호수, 그러면 열매 따기 춤에다가 백조 호수 이렇게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돌아가셔가지고 발레 춤을 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상상하면서. 그러면 거의 모든 동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싸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무명 가수를 하려고 그래. 싸이는 유명하니까 걔가 꼭 안 해도 돼. 무명 가수가 발레에다가 우리 아까 같은 우리 요소를 섞어서 하면 다시 폭발적입니다. 그것도 얼마큼이나 강남 스타일보다 더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왜? 열매 따기 할 때 이거 오르는 것보다는 이거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발레 동작 여러 동작들을 다양하게 하면 시리즈로 만들 수 있어요. 제2의 강남 스타일.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제 강의는 좀 마치고요. 다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